올겨울은 뺨을 아리는 바람보다 마음이 더 추운 겨울인 것 같아요. 예년처럼 한여의 오고감을 주위 사람들과 나누지 못하니 더 그런 것 같은데요. 백수린 작가의 에세이 다정한 매일매일은 갓 나온 따끈한 빵을 슬며시 내어주는 손처럼 일상의 안부를 따뜻하게 물어주는 그런 책입니다. 가혹한 겨울이지만 잘 지내고 계시냐고, 그리고 앞으로도 잘 지내시라는 마음 담아서 이 책을 올해 마지막으로 읽어드립니다. 한 주 쉬고 내년에 만나요. 내게 작은 바람이 있다면 읽고 쓰는 나날을 기록한 소박한 글들이 온기라는 단어와 어울렸으면 하는 것이다. 이 책을 읽는 사람들에게 고양이가 앉았던 자리만큼의 온기가 되어주었으면. 이상하고 슬픈 일 투성이인 세상이지만 당신의 매일매일이 조금은 다정해졌으면. 그래서 당신이 다른 이의 매일매일 또한 다정해지길 진심으로 빌어줄 수 있는 여유를 지녔으면. 세상이 점점 더 나빠지는 것만 같더라도 서로의 안부를 묻고 안녕을 빌어줄 힘만큼은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을 것이므로 그런 마음으로 당신에게 이 책을 건넨다. 우리의 매일매일이 다정하다고 섣부르게 믿고 있어서가 아니라 조금이라도 다정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다운 사람들끼리 향기로운 차와 빵을 놓고 마주 앉아 좋아하는 책에 대해서 아무 근심 없이 이야기 나눌 수 있을 그날이 우리에게 어서 다시 오기를 기다리면서.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삶을 살아내게 하는 것들. 뜬금없는 고백이지만 나는 어릴 때부터 먹는 것을 유난히 좋아하는 편이었다. 다른 아이들처럼 편식을 해서 부모님 속을 썩이는 법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어른들만 먹을 법한 산낙지나 육회 같은 음식들도 대여섯 살 때부터 천연덕스럽게 먹곤 해 어른들을 놀라게 했다. 정말로 그런 음식의 맛이나 식감을 이른 나이에 즐겼던 것인지 아니면 어른들의 음식을 잘 먹는 나를 보며 감탄하는 주변의 반응에 스스로 뿌듯해하는 인정욕구 많은 아이였던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아주 이른 나이부터 음식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지녀왔다는 사실이다. 그림책을 읽다가 낯선 음식 이름이 등장하면 그 맛을 상상해 보느라 시간을 허비하는 아이. 동화책 속에 등장하는 체리 설탕절임이나 호밀빵, 칠면조 등은 얼마나 상상력을 자극하는 단어들이었던지. 특히 번역서에 종종 등장하던 오븐은 나에게 미지의 세계로 인도해주는 마법의 문 같은 것이었다. 오븐 안에서 구워져 나온다는 색색의 쿠키들, 고기파이, 럼주가 들어간 케이크 같은 단어들을 볼 때마다 나는 단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이국의 식탁을 떠올리곤 했다. 오븐을 처음 써본 것은 중학교 때 일이었다. 그 당시 우리 가족이 새들어 살던 아파트에는 오븐이 붙박이로 비치되어 있었다. 오븐의 사용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던 시절이라 가족 중 그 누구도 그것을 사용해 음식을 만들 생각 같은 것은 하지 않았고 오븐은 그냥 가구의 일부처럼 공간을 차지할 뿐이었다. 그러던 8월의 어느 날이었다. 아버지의 생신을 맞이해 내가 케이크를 구워보겠다는 야심찬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된 것은 물론 베이킹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나 레시피가 내게 있을 리는 만무했다. 하지만 나는 어디선가 본 대로
밀가루와 계란 등을 섞었고 슈퍼마켓에서 산 유산지 컵케이크 틀에 반죽을 부은 후 그것을 오븐 속으로 밀어 넣었다. 케이크가 구워지길 기다리는 시간은 얼마나 설렜는지. 결과는 물론 대실패였지만 빵집 주인이 되고 싶다는 마음과 소설가가 되고 싶다는 마음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던 나는 결국 소설을 쓰는 사람이 되었지만 여전히 책을 읽다가 음식, 특히 빵이 나오는 구절을 만나면 내용과 상관없이 그 책에 대해 특별한 애정을 느끼곤 한다. 빵이 나오는 여러 작품들 중에서도 내가 특히 좋아하는 것은 레이먼드 카버의 단편집 대성당에 실린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도움이 되는 이라는 소설이다. 이 소설에는 스코티라는 이름을 지닌 아들의 생일 파티를 위해 케이크를 주문하는 부부가 등장한다. 하지만 스코티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혼수 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파티는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그런데 혼수 상태의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될까봐 두려움에 떠는 부부에게 이상한 전화가 자꾸 걸려오기 시작한다. 스코티에 대해서 잊어버렸나고만 묻고 끊어버리는 전화는 불안한 부부의 마음을 더욱 어지럽힌다. 의문의 전화는 스코티가 죽은 날에도 걸려온다. 마침내 케이크를 찾아가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은 빵집 주인의 전화라는 사실을 깨달은 부부는 잔인한 장난을 치는 주인에게 따지기 위해 빵집을 찾아간다. 그리고 케이크를 주문만 해놓고 찾으러 가지 않는 손님들에게 화가 나 있던 빵집 주인은 부부가 케이크를 찾아갈 수 없었던 이유에 대해 알게 된다. 사실 갑작스럽게 찾아온 부부의 원망을 들은 빵집 주인에게도 억울한 점이 없지는 않았을 것이다. 스코티의 죽음은 불행한 일이지만 그의 탓이 아니고 그가 장난 전화를 건 것은 미안한 일이지만 스코티가 사경을 헤매고 있는 줄 모르고 한 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빵집 주인은 억울함을 토로하는 대신 부부에게 용서를 구한다. 그리고 그들에게 빵을 건넨다.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어떤 힘일까? 나는 삶이 고통스럽거나 누군가의 불행 앞에서 무기력한 마음이 들 때 이 소설 속 빵집 주인이 건넨 한 덩이의 빵을 떠올리곤 한다. 어떤 의미에서 내게 소설 쓰는 일은 누군가에게 건넬 투박하지만 향기로운 빵의 반죽을 빚은 후 그것이 부풀어 오르기를 기다리는 일과 닮은 것도 같다. 그런 생각을 하며 나는 오늘 아들을 잃은 부부에게 빵을 건네는 이의 마음으로 허공에 작은 빵집을 짓는다. 젊은 부부에게 온기를 전하는 빵집 주인의 마음으로 어딘가 있을 당신에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도움이 되는 책들을 건네기 위해서. 빈티지한 무드 가득한 이 사진은 1936년 영국의 사진가 조지 헤일스가 브리스톨의 기차역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 사진에 누군가가 아저씨 더 나은 세상으로 가는 길은 어디인가요? 라는 멘션을 붙여 더 유명해진 것이죠. 자기 몸만한 여행 가방을 들고 역장님께 묻고 있는 아이의 표정은 답을 알고 있다면 제가 얼른 알려주고 싶을 정도로 간절해 보입니다. 이 꼬마가 더 나은 세상으로 가는 기차를 찾을 필요 없이 지금 여기가 바로 거기라고 답해 줄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여러분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